질문 굉장히 좋아. 나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봅시다. 이 학생이 하나 질문을 나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보냈는데 이걸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이제 수업 시간에 mHt라는 거는 내가 받는 신호고, 내가 받아서 내가 원래 복원한 의미를 말하는 거고, MT는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MT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섞이거나 뭐 전기 신호 자체가 왜곡된다고. 원래 뭐 이게 건물에 반사되든지 다이렉트 파도 오고, 이렇게 MT가 이게 보면은 이게 MT라는 걸 원래 보냈는데 내가 받는 측에서 이게 받는 측에서 이게 수신단에서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반사돼도 오고 이렇게 막 되다 오다 보니까 이게 막 같이 섞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MT가 아니라 다른 걸로 원래 된다고. MHT가 된다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학생이. 그 전기신호 자체가 왜곡되어서 수신되기 때문에 MT랑 MHT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라고. 이게 또 요거는 오케이야. 잘 이해해서.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좀 약간 내가 좀 비유를 써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MT랑 MHT가 다른 이유가 물리적 이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헷갈린데, 이건 내가 좀 약간 좀 의미를 좀 해석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통신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통신공학이라는 건 전기 신호를 매개체로 해서, 전기 신호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전달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누구랑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신의 일종이거든. 정보를 전달한다고. 나는 지금 이제 주민처리가 지금 MT 통신공학이 뭐다라는 걸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MHT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로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통신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MHT가 MT하고 다르냐, 왜 이거 같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통신공학 입장에서는 이 전기 신호가 이 왜곡이 있고 더하기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통신, 일반적인 대화 같은 걸 할 때는 뭐 신호가 왜곡된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뭐 이게 왜곡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왜곡되는 게 이게 똑같아. 이게 왜곡이 일어나. 왜곡이 일어나고 또 노이즈도 있지 실제로는. 왜냐하면 왜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이 전기 신호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는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가지고 있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것들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노이즈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노래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신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이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요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야. 그래서 요거는 비유일 뿐이라고. 의미적으로도 있다라고 한 거는 그냥 우리가 통신공학, 우리가 전기 신호를 다루는 거기에서는 의미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신호 자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인 MT가 아예 모르는 정보일 때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MT를 100% 이해하지 못함으로 MT가 다르다고. 이거는 이제 이 비유야. 이 통신에 대한 비유야. 이거는 노이즈가 섞이는 전파들의 합으로 왜곡돼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오케이야. 맞고. 그 다음에 MT랑 MHT가 다른 이유가 물리적 이유와 의미적인 이유. 이거는 신호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통신공학에서 말하는 거고. 의미적인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통신에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좀 약간
이게 다르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질문을 했길래 답을 하고 있어. 뭐 물론 이메일 답장도 하긴 했는데 뭐 다른 학생들도 혹시 헷갈릴까 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질문해서 잘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질문해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신호의 시간 영역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 우리가 응용 수학이라고 하지. 응용 수학에서 했던 거야, 이거. 했던 걸 여기에 맞게 우리가 통신공학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뭐 시스템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영역,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다음은 이제 주파수 영역,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오는 주파수 영역, 다음 장은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할 거야. 신호 시스템 리뷰, 다시 보는 걸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이 통신공학에서 사용되는 그 개념들만 뽑아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웬만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봅시다. 이게 그 여기 내가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첫 장에 내가 어떤 이 단원을 통틀어서 핵심되는 질문들이 있어. 지난 시간에 내가 첫 번째 질문들을 했잖아. 여기 보면은 이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 핵심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잘 이해하느냐라는 걸로 판단하면 되니까 이걸 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무슨 질문들이 있느냐? 이 장에서는 이 절체 무엇이란 무엇인가, 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이 시스템. 우리가 뭐 시스템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뭐 이상이 부패했다, 그 다음에 온갖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거나 뭐 RLC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도대체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시스템 해석을 위해서 시스템을 이제 이 해석 분석을 하는 거지. 분석을 위해서 어떤 기본 신호는 이게 신호가 무엇인지, 기본 신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개념이 이제 LTI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LTI,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이게 또 굉장히 시스템이 나오자마자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 LTI 시스템에서는 LTI 시스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어. 컨볼루션이라는 형태로. 뭐 하여튼 그런데 LTI 시스템에서는 무슨 응답?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 임펄스 응답.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 임펄스 리스판스.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LTI 시스템이라는 게 판명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거든. HT를 구해야 된다고. 왜 그거부터 해야 되는지, 그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LTI 시스템에서 이 컨볼루션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를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자꾸 묻고 있다고. 그 다음에 LTI 시스템 해석에서 해석을 하는데 뭐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주파수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말하는 거야. 라플라스 변화. 라플라스 변화. 라플라스 변화라는 말이네. 라플라스 변화는 무엇이고 라플라스 변화는 왜 사용하는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마 뭐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시리즈,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 세 가지를 구분을 거의 못해. 이게 거의 구분을 못한다고. 거의 내가 볼 때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 뭐 들어는 봤는데 어디 사용되는 건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야. 여기 이 시간에는 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 굉장히 쉬워. 딱 몇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구분이 굉장히 쉬우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면은 이 구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 구분들을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용어나 신호나 시스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신호가 뭔지, 신호 시스템이 뭔지,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 뭔지, 요것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여기 나타나는 타임 에버리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전력하고 에너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타임 에버리지라는 개념이 나타나서, 요게 요 뒷장 요 신호하고 좀 관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 뭐 이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신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호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XT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표시를 많이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내가 오늘 퀴즈 문제를 냈지만 MT라는 것도 메시지 시그널 할 때 뭐 XT는 일반적인 이 신호를 얘기할 때 우리가 XT라고 주로 많이 표시를 하고 XT, YT, 뭐 HT 뭐 이렇게 뭐 표시를 많이 하고 MT라는 건 뭐 여기 통신공학에서 이제 메시지 시그널 말하고 뭐 송신된 시그널 그 다음에 뭐 RT 뭐 이렇게 T로 돼서 많이 하는데 신호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돼. 뭔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기준 이 신호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이걸 제일 먼저 요렇게 생각해야 돼.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기준 1은 뭐냐 하면은 기준 1이라 합시다. 기준 1 요거에 대해서 이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신호를 보자마자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이 기준 1은 뭐냐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타임이냐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냐 아니면은 디지털 신호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게 제일 처음 딱 보자마자 이걸 구분해야 돼. 근데 이거는 구분하는 건 너무나 쉬워. 그래서 이 기준 1은 사실 뭐 이 수업 시간에는 크게 중요는 하지 않아. 왜냐면 이 수업은 그냥 다 모든 게 다 컨티뉴스 타임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래서 뭐, 뭐 이게 뭐 XT나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MT나 ST나 뭐 RT나 이렇게 T로 돼 있는 거 T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컨티뉴스 타임이야. 그래서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이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구분할 필요는 없어. 이 수업 시간에는. 근데 이제 뭐 이게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게 되면은 디스크리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패드 같은 것들 다 이게 디지털 기기잖아.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은 XN 이렇게 표시해. XN, MN 이렇게 뭐 S에 N 샘플된 시그널이야. 이거는 샘플된 N 번째 이제 시그널이라는 거지. 이 샘플링 됐으니까 이미 요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한테는 쉬워. 우리는 다 이 디스크리트 타임만 배울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아.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기준 2가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기준 2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보자마자 이제 이게 여러분한테는 더 중요해. 이게 이 통신공학 수업 시간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기준 2는 뭐냐면은 이게 주기 신호인지 비주기 신호인지 일단 구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주기 신호인지 어떤 신호를 볼 때마다 주기 신호인지 비주기 신호인지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여러분들 뭐 다른 신호를 볼 필요 없고 뭐 어떤 신호를 봤다. 그러면 이 신호가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봤다. 그러면 이게 주기 신호인지 주기 신호가 아닌지를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된다. 왜냐면 그 주기 신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신호는 주기 신호가 되고 딱 보면은 뭐 이런 거 사인파 이런 것들 코사인파 이런 거 다 주기 신호 되잖아. 이 삼각 펄스파도 이게 T제로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다음 뭐 이런 신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1번 요런 신호 같으면은 이런 비주기 신호겠네. 근데 요것도 뭐 비주기 신호처럼 생겼는데 뭐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요런 것들 다 이런 것들 1번도 이게 뭐 사인파가 되는 거, 이거는 펄스파가 되는 거, 이거는 삼각파가 되는 거고 다 주기 신호네.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볼 때마다 이런 거는 비주기 신호가 되겠네. 왜 안 움직여 이거? 잠깐만, 내가 막 움직였는데 왜 자꾸 끊어지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내가 쭉 본 거야 이게. 그래서 신호를 볼 때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게 주기 신호인지 비주기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기 신호이다. 주기 신호이다. 일반적으로는 비주기 신호가 훨씬 많지만 하여튼 주기 신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한테. 그럼 주기 신호이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주기 신호. 주기 신호이면은 딱 뭔가를 구해야 돼. 주기 신호이면 뭘 구해야 돼? 주기 신호에서 뭘 구해야 될까? 당연히 주기니까 주기 신호니까 반복된다라는 거잖아. 뭐 언제마다 t가 뭐 t제로마다 반복이 되면 그 주기를 구해야 돼. 주기를. 이게 제일 중요해. 주기. 일단 주기를 구해야 된다. 주기를. 주기 신호이면 주기를 구해야 되고 비주기 신호에서는 뭐 구할 게 없어. 뭐 그냥 반복되지 않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반복되는데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요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주기 신호냐 비주기 신호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비주기 신호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에너지 주기 신호에서는 파워를 구할 수 있고 전력 파워를 구할 수 있고 이게 에너지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면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할 건데 뭐 이거는 푸리의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푸리의 시리즈를 적용할 수 있어. 물론 뭐 푸리의 트랜스폼도 뭐 푸리 비주기 신호에 주기 신호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요 어떤 신호가 주기 신호냐 비주기 신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참 여기서 이제 뭐 이 개념이 나와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에너지냐 이 어떤 신호에 대해서 에너지냐 파워냐 이 개념이 나오는데 에너지 전력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신호가 있다 어떤 신호 XT가 있다 XT가 요렇게 있어 XT가 어떤 뭐 신호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이거를 보내는데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에너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에너지 이 XT를 보내는데 뭐 보내는데 전송하는데 얼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요런 개념의 에너지라는 건 사실 좀 또 개념 정확하게 뭐 디파인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하여튼 얼마만큼 뭔가 우리 일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이잖아.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인데 우리가 에너지는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하냐면은 XT를 전송하는데 얼만큼 일을 우리가 얼만큼의 뭐 뭔가를 소모를 해야 되는가 이건데 에너지는 요렇게 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에너지나 파워나 두 개 똑같아 개념이 X제곱을 말하는 거야 X제곱 제곱을 해서 DT를 내줘야 돼 제곱을 해서 DT 그런데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는 얼만큼 XT를 보내는데 얼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는 주로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 제곱의 형태 왜 그러냐면은 잘 보면은 여러분들 뭐 배우는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뭐 에너지 다 배웠잖아. 뭐 이게 V는 뭐 IR 여기에서 뭐 I 제곱 R 이렇게 되든지 파워가 뭐 이건 파워의 개념인데 사실은 뭐 에너지라도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R은 어차피 상수잖아. 상수이고 결국 이 I의 제곱이든지 V의 제곱이든지 어떤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뭐 이게 좀 전력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전기 신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결국 물리에서 오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제곱의 형태, 제곱을 적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개념. 그런데 잘 보면은 이게 그럼 왜 파워라는 건 왜 사용이 되느냐? 파워, 전력은 똑같아. x 제곱을 해주는데 dt를 해줘. 이렇게 똑같아. 요건 똑같아. 요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력은 어떤 신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어떤 신호? 주기 신호에 대해 적용할 수 있어요. 주기 신호. 이게 제일 중요해.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인파 봅시다. 이렇게 이 주기 신호. 이거 한 주기야. 한 주기.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주기 신호니까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뭐 t라 합시다. t0로 할까? 이 주기야. 주기. 그 주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게 제곱을 해서 xt를 여기에 xt인데 xt를 제곱을 해서 하면은 결국은
한 주기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한 주기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도 값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계속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되는 거잖아. 이게 값이 같다고 두 개가. 값이 같다고. 이 0부터 그러니까 이게 0부터 t0의 x제곱 t를 한 거랑 이거는 t0부터 2t0까지 x제곱 t를 한 거랑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똑같다고.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0t0부터 101t0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랑 뭐 이것도 똑같다고. 이게 어디나 똑같아 이게. 아니면 뭐 마이너스 뭐 5t0부터 마이너스 4t0까지 한 것도 똑같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기본 양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거는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는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파워는 어떻게 되냐? 전력은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 주기에 대해서만 하면 된다. 한 주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뭐 우리가 제일 쉽게 하니까 0부터 t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이게 2분의 t0 한 주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한 주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적분해 주는 거야. 한 주기 동안.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보면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주기 신호를 에너지처럼 이렇게 구해봤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의 t에 dt를 구한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무한대가 나와.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봅시다. 이게 조금 전에 위에서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요 한 주기에 대해서 이 한 주기 t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제곱 t를 dt를 0부터 t0까지 dt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합시다. 1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0부터 t0까지도 1이고 이게 0부터 t0부터 2분의 t0까지도 1이고 이 계속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제곱한 거 1 이렇게 이게 1이고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또 1이고 이 계속해서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1을 계속 더하면 뭐가 나와? 무한대가 나온다고. 무한대가. 그러니까 주기 신호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가 없어.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무한대가 나온다고. 무한대. 응? 무한대.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뭐 이게 미분적분을 할 때마다 이게 무한대가 나오니까 이게 무한대가 어떤 숫자라는가 보다. 이게 근데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는 수가 아니야. 수가 아니다. 이 개념이에요. 개념. 이 엄청나게 큰 수를 말하는 거야. 엄청나게 큰 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이게 무한대 이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빅뱅 이후에 뭐 한 137억 년, 138억 년 뭐 이렇게 지금 지났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초로 한번 계산해봤어. 초로. 이 몇 초 정도 되는지. 이걸 138억 년 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 우리 뭐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뭐 100년도 못 사는데 138억 년이라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야. 그럼 이거를 초로 계산해보자고. 초로. 그럼 138억 년이니까 곱하기 10의 8승년이 되거든. 응? 10의 8승년이 되거든. 그럼 요거는 어떻게 138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1년이 365일이잖아. 365일. 1로 바꾼 거고. 곱하기 이게 그 다음에 하루가 24시간 되잖아. 이 시간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1시간이 60분이 되는 거지. 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초가 됩니다. 이만큼 초가 된다고. 이만큼 초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 계산해 보니까 4.352 곱하기 10의 17승초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더니 나도 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좀 약간 황당하더라고. 10의 17승초밖에 안 돼. 이게 우주가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가 10의 17승초밖에 안 돼. 우리 뭐 일단 일반적으로 뭐 10의 100승, 뭐 10의 뭐 2만승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10의 1억승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실질적으로 10의 17승밖에 안 돼도 그 엄청난 길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한대가 안 되잖아. 이게 10의 17승밖에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개념이라고.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여러분들 분수할 때 가장 피하는 게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뭐 x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x가 0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x 마이너스 이게 닿지 않는다고 이게. 이게 무한대로 가버린다. 이게 무한대로 가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잖아. x가 제로가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파워 신호는 계속해서 더하는 것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전력에 다시 이제 여기 보면은 전력에서 요 한 주기는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T0 이렇게 적어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한 주기 동안 적분해라 이 말이야. 한 주기 동안. 한다는 의미야. 응? 한 주기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 주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T0까지 될 수도 있고 이 밑에 T0랑 붙이면은 요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뭐 T0부터 2T0까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 될 수도 있고 뭐 101T0부터 102T0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마이너스 10T0부터 마이너스 9T0 될 수도 있고 한 주기만 들어가면 된다고. 한 주기만. 모든 게 다 된다고 이게. 그런데 이게 뭐 잘 알겠지만 전력을 할 때는 요거를 요렇게 하지 않고 요걸 주기로 또 나눠줘 이게. 요게 좀 들어간다고. 이거 이게 들어간다고. 이 부분. 한 주기까지는 내가 좀 알겠는데 그럼 또 왜 또 주기로 또 나눠주느냐 하면은 이거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한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이게. 잘 보면은 어떤 신호가 요렇게 있어. 이 주기가 1이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기가 1. 그러니까 주기가 2, 주기가 1인데 1. 요 정도 이게 1이고 요렇게 해야 되겠네. 주기가 1인 신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주기가 2인 신호가 있어. 2인 신호가 있어. 근데 요거를 해봤더니 한 주기에 대해서 0부터 T0까지 해봤더니 0부터 1까지가 되겠지. 1까지 했더니 뭐 x1 제곱 t가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부터 2까지 x2t, x2의 제곱이 이게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사실 다른 신호잖아, 그냥. 한 주기에 대해서 이거는 1인 신호, 이게 x1t가 되는 거고, 이게 x2t가 되는데, 이 주기가 이거는 1이었고, 이거는 1이었고, 주기가 이게 2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처리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기가 다르면은 다른 걸로 계산하자라고 해서 그냥 요거를 주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1분의 1로. 1로 나눠주는 거고, 이건 똑같이, 이거는 2분의 1로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요 보통 이렇게 나가. 이 전력, 그러니까 주기 신호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풀이 시리즈도 마찬가지야. 주기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주기로 나눠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있어. 모든 것들이. 물리량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 에너지랑 전력이랑, 에너지랑 파워랑. 그래서 이게 뭐 이 통신공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 하는데 모든 게 다 적용이 돼. 뭐 회로 이론이나 아니면 뭐 전자회로 뭐 그다음에 뭐 파워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 모든 게 다 적용되니까 이건 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타임 에버리지긴 한데 이거 보면은 평균 전력 이거 똑같아. 여기서 보면은 이 제곱하는 건 똑같아. 이 제곱하는 건 똑같은데 에너지는 뭐 이건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요거 사실 똑같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는 하지 마자. 이건 똑같아. 같다고. x 제곱의 t에 x의 절대값. 이 절대값이라 했는데 왜 절대값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또 복소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거는 뭐 다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똑같아. 절대값 제곱은 요게 x 제곱 t를 제곱하는 거나 x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똑같아. 리얼 시그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자체는 똑같다고. 이거는 같은데 어떻게 적분 구간이 다르다는 거야. 적분 구간이. 이거는 뭐 이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거고 이 평균 전력은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T0만큼 한 주기 동안만 한다고. 한 주기 동안만. 한 주기 동안 하는데 이 T0로 T분의 1로 이제 T로 나눠줘야 돼. T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게 또 이게 한 주기만 또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전력은 이게 모든 경우를 다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분의 T부터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아무 구간을 잡아도 괜찮은데 특정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하나 문제를 풀 건데 거기에서는 뭐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T고 이게 정의야 정의. 정의이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요렇게 계산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데시벨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데시벨. 앞으로 이제 내가 이 말 많이 쓸 텐데 데시벨이라는 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 데시벨은 파워의 비율이나 뭐 에너지의 비율, 파워의 비율, 에너지 비율 있는데 어떤 이 시스템이야. 뭐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회로라는 것도 어떤 시스템의 일종이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과할 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파워랑 아웃풋으로 나오는 파워의 비율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 어떤 것들이. 뭐 여러분들 전자회로나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뭐 인풋 임피던스 뭐 그는 임피던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웃풋 임피던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 말고 이제 파워도 우리가 인풋으로 내는 파워랑 아웃풋으로 나오는 파워랑 이 비율을 계산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워 비율. 그다음 뭐 에너지 비율도 마찬가지야. 하는데 이게 이제 데시벨로 하면은 데시벨로 하면은 이게 비율이긴 비율인데 우리가 비율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에 뭐 에너지가 이 인이라고 그러고 에너지가 이 아웃 뭐 또는 파워가 들어가면은 파워가 나와. 파워의 인이고 파워가 아웃이 나온다고. 뭐 이게 이 주기 신호이면은 이게 주기 신호면 P인이 들어가서 Pout이 나온다고. 이게 LTI면은 주기 신호가 들어가면은 주기 신호가 나와. 비주기 신호가 들어가면은 비주기 신호가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LTI면은 이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주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주기 신호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Pin에다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Pin에다가 이게 인에다가 Pout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꾸죠. 로그 스케일로. 로그 스케일로. 왜냐하면 Pin하고 Pout이 그 비율대로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케일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의 몇 승만큼 차이 나는지 스케일이 10의 1승 단위로 차이 10배가 되는지 100배가 되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때가 많아서 이걸 로그 이거 상용 로그를 씌워준 거예요. 10 로그 로고 10을 씌워주는데 이 숫자가 좀 작아서 이걸 10으로 씌워줘. 10. 그래서 요 아마 DC 요게 요 다음 장에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이 뭐 이게 파워가 될 수도 있고 X 아웃이고 뭐 아까 적었으니까 P 아웃이고 P 인 요 비율을 말하는 건데 비율을 말하는데 요거를 뭐 이걸 dB 스케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거에 대해서 비율을 dB 스케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0 log 10의 P in P ou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이 10이었다. 10. 비율이 10이야. 비율이 P in 비율이 10이다. 그럼 이걸 dB 스케일로 나타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 10 log 10의 10 이렇게 될까요? 그럼 로그 10에 10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이잖아 1. 그럼 이게 10dB가 된다고. 10dB. 10은 똑같아. 10은 비율 자체가 그 자체가 dB 스케일로 바뀐다고. 근데 이게 비율이 1이다. 비율이 1. 1이다. 1이면 어떻게 돼? 똑같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는 10 로그 10에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10, 로그 1은 뭐예요? 0이 돼. 0이 돼. 0dB 차이 난다고. 0dB 차이 난다고 얘기해. 0dB.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1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비율이 1이다 얘기하지 않고 주로 보통 0dB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비율이 10이다라고 하면은 비율이 그러니까 B가 인풋하고 아웃풋의 파워 B가 10이다라고 비율이 10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10dB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율이 100이다. 100이다. 그럼 어떻게 돼? 10
로그 10에 10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20dB다. 20dB 차이 난다. 10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0dB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안 쓰는데 뭐 이게 진짜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요 뭐 dB 스케일로 주로 많이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dB 스케일로 바꾸는데 어떨 때는 10 로그 10을 붙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게 10을 여기 10을 붙일 수 있고 어떨 때는 20을 붙일 때가 있어. 이게 좀 헷갈려 이게. 그런데 헷갈릴 거 전혀 없어. 뭐냐 하면은 10을 붙일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뭐냐 하면은 파워나 제곱의 비율, 파워나 또는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낼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계산하는 거에 파워나 에너지의 비율을 할 때는 우리가 10을 써야 되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그 단순히 앰플리튜드 신호 자체를 할 때는 이게 20을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봐봐. 우리가 파워나 에너지는 지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x 제곱이 된다 했지. 어떤 신호가 x가 주어지면은 그 제곱을 해야 된다 했잖아. 제곱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앰플리튜드는 이 비율은 xt가 되잖아. xt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10 로그 10의 x 제곱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는 그대로 20 로그 10의 x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로그에서 성질에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20 로그 10의 xt 똑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야 이게. 이게 같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물론 이걸 많이 사용해. 이게 우리 앰플리튜드의 비율을 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해. 거의. 응? 주로 우리가 dB 스케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보통 파워나 에너지의 비율을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10 로그 10이야. 그냥. 10, 10을 많이 쓴다고 10. 이게 10. 20이 아니라 20은 잘 안 써. 이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많이 사용되고. 근데 뭐 어떨 때 이렇게 뭐 다른 책이나 이렇게 보고 아니 주미철 교수가 뭐 이게 10 로그 10, 10 로그 10이라고 했는데 뭐 다른데 보니까 20 로그 10도 되는데 왜 이것도 의사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나는 10을 적고 하나는 20을 적는데 두 개가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뭐 아까 내가 뭐 비율로 뭐 10dB 뭐 0dB 20dB 했는데 요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3dB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3dB 어떤 두 개가 3dB 차이 난다. 3dB 차이 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거야. 3dB 차이 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잘 보면 로그 10에 이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10로그, 상용로그 12가 상로그 2가 이게 0.3010 뭐 요렇게 돼. 비슷하게. 요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잘 보면은 10로그 10에 두 개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3.01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 거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3dB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죠. 3dB. 그러니까 이 파워의 비율이 요거는 아니고 이게 파워나 에너지의 비율이 2배 차이 나면 2배 차이 나면 2배 나면 어떻게 된다고? 3dB 차이 난다. 3dB 차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뭐 내가 이제 얘기할 때 뭐 3dB 차이 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3dB 차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 2배 차이 나는구나. 파워가 2배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3dB 차이 난다. 3dB 차이 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2배 차이 나면 3dB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오늘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파워의 비율로 하면은
인풋 대 아웃풋 대 파워의 비율은 이건 10로그 10이 되는 거. 이 앞에 이 10을 이 상이하겠어. 10이야 이게.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그 자체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된다? 20로그 되는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dB 스케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3dB 3dB 차이가 난다. 인풋 대 아웃풋의 비율이 3dB 차이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2배 늘어났다는 거야. 전력이 2배 늘어났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력 자체로 보면은 2배고 전압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루트 414니까 루트 2배 차이 나는 거야. 전압은 3dB 차이 납니다. 루트 2배. 전압이 루트 2배 차이 나면은 2배 차이 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신호, 일단 잠깐 얘기했는데, 신호.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뭘로 판단해야 된다고? 박형우. 네, 교수님. 어떤 신호를 봤다. 내가 어떤 신호를 봤다. 제일 먼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 주기인지 비주기인지부터 주기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뭐 이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자과를 하면서 온갖 뭐 회로나 뭐 전자회로나 뭐 어떤 뭐 하여튼 온갖 제어공학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온갖 신호들 다 받을 텐데 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이게 주기 신호인지 비주기 신호인지 두 개를 구분해야 돼. 그래야지 편해진다고. 이 주기인지 비주기인지 일단 주기인지 비주기인지 이거에 따라서 엄청 많이 우리가 뭔가 구해야 되는 게 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주기면은 한 주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걸 계속해서 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좀 약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신호가 뭔지 여기서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뭔지 컨볼루션이 뭔지 있는지 신호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주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주기를 구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이 신호의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강혜은. 네. 이 신호의 주기는 어떻게 돼? 뭐가 돼, 이거? T0. 그렇지. T0가 되지. T0마다 반복이 되잖아, 이게. T0마다 반복이 되는 거.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또 물어봐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되는데, 이런 주기 신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기 신호다. 우리가 보면 이런 건 주기 신호인지 알지. T0마다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그냥 보고 아는데 뭐 나 딱 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전자과는 주기 신호면은 어떤 정의가 있어야 돼. 정의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수식, 응?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 신호면 XT가 어떻게 되면 이걸 주기 신호 T0마다 반복이 된다.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자. 노지훈. 네. XT가 지금 주기 신호잖아. 그러면 XT가 뭐 같으면은 우리가 주기 신호가 되거든. 주기 신호를 정의를 이 안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X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T 플러스 T0입니다. 잘했어. T 플러스 T0. 정확하게 내가 요구했던 걸 정확하게 얘기해.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걸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수학 수식으로 이게 주기 XT가 주기 신호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신호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거는 바로 알 수는 있지만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라고 우리는 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 주기 신호라면은 이게 어떻게 수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XT가 X의 T 플러스 T0가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일 먼저 T0를 이제 찾아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풀이 시리즈에서 나올 건데 풀이 시리즈 이제 주기 신호가 되면 이제 풀이 시리즈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리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 주기를 구하면은 풀이 시리즈로 들어가면은 이거의 주기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분의 1. 이 주기를 구하면 T0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본 주파수라고 그래. 기본 주파수.
기본 주파수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F0라고 그러는데 F0가 어떻게 되냐면 1 over T0, T0분의 1이 된다고. 요게 풀이 시리즈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기 신호는 뭐 XT는 X의 T 플러스 T0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뭐 일단 주기가 나오면 T0부터 무조건 구해야 돼. T0. 그게 쓰이든 안 쓰이든, 아, 이게 주기구나. T0부터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파워를 구하라고 하면은 뭐 파워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뭐 T0분의 펀더멘탈 프리퀀시 F0를 가지고, 1 over T0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뭐 SK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야? 정연파. 정연파. 정연파는 뭐 주로 사인, 코사인을 말하는 거야. 사인, 코사인. 뭐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하고 똑같이 2파이 F0T하고 같은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오일러 공식에서. 그래서 뭐 이 주기 신호, 이 등속 원운동을 이걸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 등소원 운동 익스포넨셜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요 위에서 이게 리얼 축이고 이미지널 축이고 뭘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DSP하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했었나? DSP에서만 했었나? 잠깐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가 보네.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우리가 신호를 하는데 뭐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요 뒤에 이제 요 신호 하고 나서 이제 이 기본 신호를 하는데 우리가 봅시다. 뭐 나중에 나올 텐데 우리 기본 신호 중에서 제일 투탑이 있어. 투탑.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델타 펑션이라는 거. 델타 펑션은 뭐냐 하면은 continuous time signal하고 이게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ignal이에요. 타임 시그널 브릿지가 된다고.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게 델타 펑션을 통해서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하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갈 수가 있다고. 사실은 갈 수만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 신호 중에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요게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신호에 뭐 다른 것들 다 뭐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익스포넨셜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 시그널하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시그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야.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전자과에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펑션 있잖아. 예를 들어 익스포넨셜 뭐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뭐 익스포넨셜 100t 이런 거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리얼 컴플렉스 아니 리얼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시그널인데 뭐 그 중요하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해.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게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익스포넨셜에 J가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나게 J가 들어가는 순간 이 J가 없는 그냥 익스포넨셜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익스포넨셜 100T 이런 거 뭐 물론 알면 좋겠지만은 뭐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할 만큼 뭐 그렇게 이렇게 이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거 뭐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 뭐 생각하는데 이게 J가 들어가는 순간 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J에 뭐 100T 이렇게 된다든지 J가 들어가는 순간 J만 뭐 마이너스 100T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이 J가 들어가는 순간 이 J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J가 들어가면서 이게 완전 이 게임이 완전 달라져.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니까 내 뒤에 이게 해놨네. 이게 잘 봅시다. 이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네. 이게 좀 빨리 보면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컴플렉스 뭐 이거하고 좀 같이 보도록 하세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여러분들 이게 뭐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던 것 같은데 보니까 원을 나타낼 수 있죠. 원.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어.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오태영. 네, 교수님.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내 이게?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는 1이다라고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말하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야? 원의 방정식 뭐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그래. 1이다라고 응. 나타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 이렇게 나타내지. 이거는 원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이 원의 방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x하고 y의 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거리가 r, x하고 y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반지름이 r인 거 여기 나타내는데 이거는 원을 나타낼 수는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 원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지된 원이야 그냥. 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다가 뭐 시간이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 어떤 걸 나타낼 수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 딱 그 전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정지된 원을 나타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지된 원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 원,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원, 원 운동을 나타내고 싶다고. 원 운동을 나타내고 싶다. 원 운동. 왜 그러냐면은 이 원 운동을 나타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원을 내가 제로일 때, 1일 때, 2일 때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변화되는 원을 나타내고 싶다고. 그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원을 나타내고 싶다고.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이 원 운동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뭐 우리가 지금 물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원 운동이라면은 뭐 태양 주위를 우리가 뭐 지구가 공전을 한다든지 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우리 뭐 어느 정도 뭐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느 정도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나? 물리에서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뭐 전자과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 엄청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발전하잖아.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잖아. 전기를 발전하는데 전기 생산하는데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결국은 터빈을 돌린다고. 그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수력 발전을 어떻게 돌리는 거야 이게. 뭐 높은 이게 댐이라 댐이 있어. 그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 발전기를 이 물이 발전기를 돌려서 이게 되는 거라고.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라고. 원운동을 나타내야 돼.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발전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기 자동차 이런 차를 돌아가려면 어떻게 모터로 돌린다고. 모터. 전기를 넣어서 모터라는 게 모터가 결국은 원운동을 만드는 거지. 전기를 넣어서 이 원운동을 만드는 게 이 모터잖아 이게. 그 전기가 다 지금 보니까 원운동하고 관계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원운동을 나타내야 된다고. 근데 이 원운동을 나타내고 싶은데 x제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원운동을 나타낼 수 없어. 원은 나타낼 수 있어. 원 그 자체는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게 빙빙 돌아가는 거. 이게 돌아가는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그걸 나타내고 싶잖아. 이게 계속 모터가 돌아가고 발전기가 돌아가서 한 걸 나타내고 싶은데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느냐?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결국 복소수라는 걸 들고 왔다고. 복소수를 들고 왔다. 이 복소수를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우리 복소수 왜 배우는 것 같아요? 복소수. 이거 i라는 거, 이 복소수라는 건 실수 더하기 허수잖아. 허수. 이 실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영어로 하면 리얼 넘버고 허수는 이미지널 넘버야. 이게 이미지널 넘버. 그러니까 이 실수는 실제 존재한다는 거야. 실제. 하는데 이미지널 넘버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실제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 없다고.
없는 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한다고. 이거 왜 그러냐? 이 원래는 이제 복소수라는 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 알고 있잖아.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의 공식이 이게 x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0보다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고 존재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끊어져 이게 자꾸 잘 안 되고 이상하네. 하여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이제 표시하려고 그 복소수라는 거, 허수라는 걸 개념을 하긴 했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 허수를 쓸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2차 방식 할 때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끝내야 돼.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거를 우변동을 나타내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가 이제 된 거야 이게 우변동. 표시 가능하게 됐다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의 이렇게 오일러라는 사람, 오일러 공식에 있어 익스포넨셜 j의 세타라는 게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뭐 i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소수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 x축을 리얼 파트, 이걸 이면전일 파트, 뭐 이는 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익스포넨셜 j 세타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거의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복소수 일반적으로 임의의 a 플러스 jb에 라는 복소수가 있다. 이거의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플러스 jb의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복소수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정지현. 네. 뭐야 이거? a 플러스 jb라는 게 있다. 이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구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그렇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입니다. 이렇게 되지. 뭐 이거 사실 뭐 너무 간단해. 이거 왜냐면 a, 사실 a 플러스 b라는 건 a, b를 말하는 거잖아. 뭐 a 플러스 b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 플러스 a,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이거 너무 좀 간단해서 좀 약간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익스포넨셜 j 세타로 나타내면 이거 결국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가 된다고.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1이라고 1. 1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뭐야? 거리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반지름 1인. 반지름 1인. R이 1인 원을 나타낸다고. 근데 이 세타라는 건 뭐냐면 요거야. 이 x축하고 떨어진 이게 벌어진 각도를 말하는 거야. 세타. 벌어진 각도를 말하는데 이 세타. 그러면은 이거 아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아까 요 했던 거 요것도 정지된 원이죠. 이까지는 정지된 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원을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이걸 세타 대신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로 세타를 2파이 ft로 바꾼 거야. 세타를. 그러니까 세타를 2파이 ft로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2파이 ft 더하기 j의 사인의 2파이 ft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t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원운동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잘 봅시다. 이게 f가 뭐 고정이 안 되면 계산하기 힘이 드니까 일단 f가 1을 봅시다. f가 1일 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t가 되겠지. 그럼 요걸로 이제 계산해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t가 제로일 때 계산해 봅시다. t가 제로일 때. 그러면은 어떻게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제로 되잖아. 2파이 제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이 되거든. 1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1을 이제 표시를 해보자고. 이게 1을 이 그림을 이제 요거는 지금 아직 안 그리는 것 같겠다. 1을 표시해보자. 1,0 되죠. 1,0. t가 제로일 때 요 값이 이게 리얼축이고 이게 이미지는 축이고 여기 t가 제로일 때 요 값을 가진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가 한 4분의 1로 해보자. 4분의 1.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가 된다고. 그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는 뭐야? 홍승만. 네,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는 뭐야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야, 이거 복수수 할 때 다 배우는데. 하여튼 뭐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등속 원은 동인데 원인데 이게 이 세타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세타라는 게 어떻게 세타라는 게 이게 x축하고 얼만큼 이제 뭐 이 각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2분의 파이만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각이 되겠지. 요 점이 되겠지. 요 점. 이 j가 돼. j가 돼. j.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0 플러스 1j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1을 찍으면 되는 거야. 0,1. 그럼 t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4분의 2초일 때, 그러니까 2분의 1초일 때,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2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익스포넨셜 j의 파이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만큼 이 x축하고 파이만큼 떨어진다. 180도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 되겠네. 여기 t가 2분의 1초, 4분의 1초일 때, 4분의 2초일 때, 2초일 때 요 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t가 4분의 3초일 때 어떻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3일 때 어떻게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3t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니까 270도 돌아간 거. 여기에 되는 거. 이게 이거 좀 지웁시다. 좀 헷갈리. 이렇게 되니까 요 지점 t가 4분의 3일 때 요 지점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t가 어떻게 1일 때 되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1이 되는 거. 1 다시 1일 때.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5초일 때. 그 다음에 4분의 6초일 때. 4분의 7초일 때. 2일 때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돌고 다시 또 돌고 다시 돌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원동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의해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왜 배우느냐?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가 복소수 왜 배우느냐? 이 2차 방식에 이게 영모로 작은 거 이거 구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영모로 작은 거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헛소리하는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지. 그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복소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원운동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원운동. 이 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걸로 나타낼 수도 있어. 원은. 근데 이게 움직인다는 거,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걸 나타내려면은 이게 t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 거기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은 뭐 그냥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업 들을 필요 없어. 저기 가서 뭐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상 타면 돼. 그냥 가서 그런 상 받으면 돼.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걸 도입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t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걸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잘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 나와. 이게 코사인 사인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사인 뭐 코사인 할 때 보면 뭐 중학교 때 보면 이런 걸 막 배우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뭐 그것도 자체도 뭐 중요하긴 한데 직각삼각형 그래가지고 뭐 이게 a이고 b이고 c 같으면 이게 세타 같으면 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고 사인 세타는 뭐 이게 a분의 c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 이게 뭐 탄젠 세타는 b분의 c고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비율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비율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뭐 삼각형의 비율 가지고 뭐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비를 통해서 뭐 높은 건물의 뭐 거리를 잰다 한데 요즘 그렇게 안 죄. 뭐 잴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인 코사인은 우리가 왜 배우냐면 이 등속 원운동 있잖아. 이게 좀 전에 그랬던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빙 계속 돌아가는 걸 이쪽에서 보면 등속 원운동 이쪽에서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0부터 시작하겠지.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 흐르게 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된다.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0이잖아. 이쪽에서 보면 이게 0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0으로. 이 Y축에 이게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지금 원운동을 보고 있는 거 위에서 보고 있는 거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렇게,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 위에서, 지금 내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좀 전달하는 게 사실은 좀 모여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원운동이 되는 걸 보는 것 자체는 이게 되는데, 이건 3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위에, 이 평면 위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이 평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보는데, 이 평면 3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원운동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니까, 이 영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 다음에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점이 되는 거고, 또 여기 되면은 이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이 되면 여기에 되는 거고, 다시 또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나타내는, 이게 사인파가 된다고. 그러니까 원운동으로부터 이 사인파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봅시다. 이게 X축으로 프로젝션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은 1부터 시작하잖아. 이게 1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1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X축에서 보면은 X축에서 보면은 사인이 보여. 사인이. 그 다음 Y축으로 보면은 Y축에서 이 등속 원운동을 Y축에서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 코사인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사인 코사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인 코사인이 이게 원운동을 X축에서 받느냐 Y축에서 받느냐 하는 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X축 Y축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따라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면 실제로 이 출발 지점만 0에서 출발하느냐, 출발 지점이 1에서 출발하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작 지점만 다르지. 같다고. 두 개 같은 식을.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은 식을. 우리 수업 시간에는 사인, 코사인 같아. 시작 지점만 다른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뭐 옛날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배울 때 요렇게 이 삼각 비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사인은 이게 뭐 빗변 분의 뭐 이거는 높이를 말하는 거고, 뭐 코사인은 빗변 분의 뭐 이게 뭐 밑면을 얘기하는 거라서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게 사인 코사인이 결국은 뭐 60Hz짜리 우리 지금 전기를 다 쓰고 있잖아. 220V에.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결국은 Y축에서 보면은 이게 200, 그러니까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냐 이렇게 보니까 두 개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업 시간에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시작 지점만 좀 다르다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르지. 시작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본질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거다. 시작 지점만 다르고 두 개는 완전 일치해. 원동부터 나왔다는.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숙제가 나갈 거야. 숙제는 뭐냐 하면은, 숙제는 이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내가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뭐 도대체 했는지 쭉 적어보라고. 그래서 수업 내용 정리해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내라고. 이 이메일 제목을 통신공학 하고 숙제, 오늘이 0309 이렇게 되잖아. 날짜하고 학번, 하이폰 끄고 학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뭐 첨부 파일은 요 뭐 사진 찍어서 그거는 PDF로 해서 보내세요. PDF로. 사진을 따로따로 찍어서 하지 말고 하나의 파일로 한 개의 PDF로 다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나한테. 그래서 이거는 듀데이트는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금요일까지 할까? 금요일. 그럼 3월 11일 되겠네. 3월 11일. 11일 밤 12시까지. 이게 듀데이트야. 이게 늦으면은 딜레이야. 감점이 있어. 그래서 요 숙제는 내가 이제 말을 하나 안 하나, 이건 늘 그냥 디폴트야.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뭐 숙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숙제 없으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언제나 이 수업 내용 정리해서 하는 거, 이건 늘 그냥 그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은 뭐 질문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